한국의 모든 아이폰 유저들이 오랫동안 염원하고 있는 애플페이 도입이 계속 늦어지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시범 서비스 실시에 대한 소식이 연기되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페이 한국 출시에 관한 내용과 제가 지난 7년 동안 애플페이를 미국에서 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용 팁과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한국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지속적인 문제점 두 가지는 EMV망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해외 전송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단말기 보급 지원금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 및 기술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의 3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심도 있게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었는데요. 지난 1월 25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신한, 삼성, BC카드의 3개사들과 애플페이 도입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첨예한 쟁점에 관해서 업계의 핵심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금융당국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낼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최종 결정이 3개월이나 지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으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페이와 EMV망 사용을 모두 허가해 주었다가 해킹 등의 금융사고가 생기는 경우를 비롯하여 구글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외국 페이먼트 회사들이 빗장 놓기로 유명했던 한국 시장에 물밀듯 쏟아져 들어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결국 특정 기업과 해외 기업들을 위해서 법령을 넘어서 결정한 것에 대한 감당하기 힘든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여태껏 매번 불가 방침을 통보했었는데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또 GDP 상위 10개국 중 애플페이 도입을 하지 않은 유일한 갈라파고스와 국가라는 오명의 중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애플페이에 대한 소식이 잠잠해진 가운데 현대카드 대표인 정태영 부회장님께서 바구니에 사과 8개가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 주시면서 2월 8일이 출시일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 계속해서 출시일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첨예한 소문의 중심의 회사의 대표가 부정적인 사인을 업로드할 리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업계에서는 우선 1월 말까지 애플페이 내부 테스트가 완료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 준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긍정적인 소식은 국정원에서는 아이폰 사용 요구 증가에 따라서 국가기관용 보안 요구 사항을 정리하였고 2월 1일부터 보안 적합성이 검증이 되면 국가, 공공기관에서 아이폰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단순히 기관 소유의 아이폰 사용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아이폰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가기관에서 사용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한국에서 막혀있는 서비스들이 당장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아이폰 유저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2월은 한국의 많은 아이폰 유저들께서 기대해보셔도 좋은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는 이미 미국, 유럽을 비롯한 70여 개 국가에서 문제없이 안전하게 통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C 단말기가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정부에서 4년간 400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을 이익 확대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전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온라인 금융이 도입되고 금융당국의 선택으로 우리는 액티브엑스에 묶여 특정 기업의 특정 브라우저로만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던 암흑의 시대를 겪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금융 서비스 도입을 기술 이전의 맨 끝자락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과연 우리가 기술 선진국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정무적 판단으로 막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또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장벽 없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플페이는 온오프라인에서 애플 기기에 등록된 크레딧 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결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폰, 애플워치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맥북과 아이패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의 탭 방식의 결제는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이용해서만 가능합니다. 애플페이 이용을 위해서는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국가별로 설정, 발급된 애플 아이디와 해당 국가에서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크레딧 카드와 체크카드를 애플 월렛에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월렛은 애플 스토어 픽업 확인을 비롯해서 지원되는 포인트 카드,
코로나 백신 카드, 박물관 입장권 등을 함께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편의점 등에서 애플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을 보셨다면 그분들은 미국이나 일본 등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카드를 발급받고 등록하여 결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애플페이는 국가 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향후 한국에서 애플페이가 시작되더라도 미국 계정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미국 계정의 한국 카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계정의 해외 카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자, 카드 등록 후 애플페이를 온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에서 활성화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로 애플페이 사용을 선호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애플페이 활성화 시에 페이스 아이디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데 애플워치는 사이드 버튼 2번 누르기만 하면 활성화되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손목에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단말기에 가까이 가져가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다만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사업자가 결제 수단에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경우 아이폰, 애플워치, 맥북, 아이패드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입력된 주소가 자동으로 전송되어서 배송 주소나 사이트 가입이 필요 없어서 게스트 유저로 구매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우체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에서도 결제 방식으로 애플페이 옵션을 두고 있고 또 대부분의 인앱 결제 옵션에 애플페이가 이용되고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공공주차장의 요금을 앱을 통해서 받는데 일일이 가입할 필요 없이 인앱 결제를 애플페이로 진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인앱 결제에 애플페이가 많이 사용되면서 아예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해당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바로 앱클립이라는 기능입니다. 애플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NFC 태그하거나 사진 기능으로 캡처하면 바로 애플페이로 결제 및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플페이가 정말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강력한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결제만 가능하고 송금이나 송금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한 기능이 바로 애플 유저 간 송금 사용이 가능한 애플 캐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애플 캐시는 애플이 발급하는 가상 현금 카드에 현금을 적립해서 결제나 송금이 모두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카드 분실이나 정보 유출 염려가 없어서 잘 쓰고 있지만 미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저장된 연락처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에 애플 캐시는 미국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벤모 같은 결제 수단을 오히려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페이 관련된 애플페이 레이터, 소상공들을 위한 탭투페이 등의 서비스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애플은 금융산업으로 본격 도약을 준비하고 있기에 애플페이의 한국 진출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플페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빨리 애플페이가 꼭 도입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를 하시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노드VPN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은 보안이 가장 느슨해지는 시기로 해커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연휴 기간 여행 중 무심코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했다가 돌이키기 어려운 해킹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해커들이 손쉽게 장악해서 접속하는 PC나 모바일 기기 모두 해킹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발생되지 않더라도 여행 후 악성 코드가 포함된 랜섬웨어,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된 피싱과 스미싱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킹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노드VP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드VPN은 다양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60개국 5천여 개의 안전한 서버 제공은 물론이고 새롭게 바이러스 및 각종 위협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VPN 서버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된 비공개 라인을 통해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메쉬넷 기능이 추가되어 앱에서 설정 한 번이면 악성 소프트웨어, 추적 방지, 광고 차단, 그리고 다이렉트 연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검색창에 nordvpn.com/root9을 사용하시거나 쿠폰 코드 root9을 사용하시면 항상 최고의 조건으로 최고의 보안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root9이었습니다.